자, 20일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이집트에 도착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20일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한 이집트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포함한 국제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여하겠다. 그리고 이집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 지지하고 한국은 이집트의 가자지구 휴전, 재건 및 중동 평화 노력을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간 및 재정 지원 형태로 가자 지구 재건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세계 외교사의 난제이고 트럼프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죠. 뭐 미소중 강대국들이 끼어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미소 중이라니요. 소련이 어딨어요? 미러중 이 강대국들이 끼어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한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평화와 또 상호 공존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대통령 개인의 생각 내지는 비전으로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토 확보를 위한 일이기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국의 힘만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역할을 트럼프를 통해서 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부탁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혼자서 대한민국 혼자서 단독으로 꺼내놓고 진행하기에는 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은 선언 하에는 이미 현재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또 중동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타래들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통해서 풀어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부탁을 받고 여기를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랍에미레이트는 하루밖에 안 있었지만 여기서 이틀을 있게 되시거든요. 오늘까지 뭔가를 더 하게 되는데 이 뉴스에 드러나 있는 중동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인사들의 만남이 추가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시는 거고 여기는 2박으로 해갖고 가기 때문에 3일을 있게 되는 거예요. 체류 날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왜 이쪽에 이틀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는가라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얘기한 중동 평화에 관련된 주요 회담 내용들을 상당히 현지에서 진척시키고 있을 거고 아마 주변 국가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 얘기를 하면서 이 가자 지구를 비롯한 이번 전쟁을 통해 갖고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복구 얘기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참여로서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뭐 요런 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의 기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재활과 그리고 이주민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부분을 한국이 직접 참여해 갖고 진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100만 가까이 되는 가자지구 피난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점령에 의해서 원래 지구로는 못 돌아가게 생긴 건 맞는 상황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가자지구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정착존을 세우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정착처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부지, 예정지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쪽 지역 언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큰 부분은 자, 거기에 들어가는 정착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그걸 누가 지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대한민국의 건설 역량과 또 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들이 투입이 된 상황에서 아마도 중동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이주민들을 위한 일종의 신도시 내지는 정착전 건설에 한국이 역할을 맡기로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가갖고 이스라엘 때려부순 가자 지구를 이걸 수복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이 쫓아냈던 이 피난민들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갖고 지금에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그 중동 국가들이 아닌 제3국가인 한국이 나서 갖고 진행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집트 요청을 했다. 이집트가 요청해서 한국이 재건 활동에 참여하는 거를 이제 이집트가 요청을 했고 한국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군 참여가 없이 재정 지원 및 민간 중심으로 지금 미국하고 이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안 낼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평화 기금으로서 일부 1,000만 불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는 뒤에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정착촌이 지어져야 가자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나라가 짓는 것보다는 또는 다른 어떤 아랍 세력이라든지 또는 미국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짓게 됐을 때는 서로 반대파에 의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이 새로운 정착촌을 그러니까 찬성할 수 있는 측도 있고 원래 수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강경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든 일단 살곤 봐야 되지 않은 온건파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격의 대상이나 또는 그 경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한국의 민간 평화적인 참여가 그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은 아마 아랍 국가들이 네. 분담해서 내겠죠. 분담해서 내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자 지구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여기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하수, 토양은 다 화학무기에 오염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집속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발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지중해 휴양지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미군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할 나라가 필요한 건데,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중동이나 아랍 쪽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거를 또 할 일도 없고, 왜냐하면 가자지구 주민들한테 반발이 엄청날 테니까. 그래서 3회 대안으로 한국한테 이걸 맡긴 게 아닌가.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작업이긴 한데 이집트가 그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재를 지금 맡고 있대요. 중재 역할을 맡고 있고 재건 주도도 이제 이집트가 맡고 하고 있는데 있긴 한데. 그래서 국제 파트너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집 중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도 FTA를 비롯해갖고 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스라엘과도 국교가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중동 국가들 안에서 그나마 인정받고 있는 가장 호감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이 나쁜 중동 국가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편들거나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 저항을 가장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고려가 된 일종의 협력 요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 지역에 우리 인력이라든지 사람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평화적 목적으로 그분들이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또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지촌을 만든다. 또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보다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중동 국가들의 어떤 외교적 상황을 감안한 상황에서 아마도 대한민국이 부탁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중동 안에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뭐 여러 가지 여기 방산 산업이라든지 각종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 형태로 도움을 요청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UAE에 지금 뭐 5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세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저도 살짝 의문이 가는 게, 우리나라도 진짜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 블랙엘, 여기 GPU 봤는데 26만 장 정도 받았는데, 100만 장이 넘는 GPU를 어떻게 중동에서 확보를 하려고 할까라고 했는데, 이 회담이 하고 있는 어저께 오후에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났어요. 중동 지역에 대한 그래픽 카드 수출에 대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동 안에 어떤 경제 포럼을 바꾸고 또 경제가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묶어짐으로 인해 갖고 서로의 이제 연관 관계가 없는 상황 하에서의 국가적인 갈등을 이 경제적 통합으로 이뤄보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에 있어서 이제 뭐 하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둘이서 적대국이었고 둘이서 맨날 회담하거나 뭐 경쟁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하는 건 서로 상대방한테 테러하고 미사일 쏘고 상대방 군지조차 죽이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관계 진척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대 중동 연맹하고의 회담에 수장을 맡아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평화적인 대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갑 부대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접경지에 가갖고 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한국의 개입이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중동 전체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가자 재건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주변국에서 특별한 반대나 뭐 이런 게 없는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뜬금없이 G20 간다고 했을 때 5일이나 일정을 앞당겨가지고 일정을 늘려가지고 중동 지역 먼저 가서 방문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뭔가 다른 숨어져 있는 게 있는가라고 봤는데, 진짜 한국한테 중동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무력 분쟁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SOS 메시지가 아마 한미 무역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옵션으로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